네, 2교시가 되었습니다. 지난 1교시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간에 볼 순서는 빈곤 가구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인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빈곤 가구가 있어서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일단 데이터의 내용을 보면 빈곤의 노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빈곤율이 노인 가구와 1인 가구, 그리고 여성 가구와 한부모 가구에서 이 빈곤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왜 여성들의 빈곤율이 높을까? 거기에는 이혼을 한다든지 별거하게 되고 또 사별을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이유로 인해서 개인의 생애 과정 및 가족 차원의 요인도 있겠죠. 또 고용 불안정이라든지 성차별도 존재하잖아요. 여성의 주변화 현상의 노동시장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이 빈곤의 만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려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유형별로 봤을 때 이런 계층에 있는 분들을 이 빈곤율을 낮추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이제 복지적인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자, 이제 그런 것이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들이, 그렇구나, 빈곤의 노령화가 이루어지고 여성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가 하면 노인 가구, 1인 가구, 또 여성 가구주가 이제 늘어나고 한부모 가구들이 이제 적고 이제 그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원인을 이렇게 이제 이혼, 또 별거, 사별,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이 빈곤화 만성화가 우려된다 하는 내용을 지금 설명을. 그다음에 이제 지원 규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별해 내잖아요. 근데 2016년 수급자들 가운데서 여기 통계가 나온 163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수급률은 3.2%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미만이 가장 많다는 것이고요. 한 45만 명. 다음으로 70대 이상이 32만 명, 50대가 24만 명 순으로 수급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나라의 경제에 비추어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이제 사례가 있잖아요. 그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이렇다더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연령과 성을 교차해서 한번 살펴보면 70대 이상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71.5%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령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특별히 남성보다 여성이 이 빈곤율이 훨씬 더 높다. 이제 이런 이제 자료이죠.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 수급자의 수가 26만 명으로 가장 많다는 거고요. 수급률을 기준으로 하면 전라북도, 광주, 전남, 대구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빈곤 가구 현황인데, 가구 유형으로 보면 2016년 자료를 우리가 한번 가지고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일반 가구를 제외하고는 노인 가구가 25.3%, 장애인 가구가 18.7%, 모자
가구죠. 모자 차고 옷한데 모자 가구가 12.8% 순으로 수급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가구 형태로 봤을 때 노인 가구가 25%대, 장애인 가구가 18%대, 엄마하고 아이가 사는 이제 모자 가정이죠. 모자 가정이 12.8%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가정 방문을 해보고 실제 현장에 나가 보면 대부분의 만나는 분이 어떻게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제 모자 그 가정들을 이렇게 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많이 찾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또 이걸 이제 생애 주기별로 좀 나눠 보면 이제 우리가 생애 주기별로는 뭐 신생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뭐 중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생애 주기라 그러는데 생애 주기별로는 중년기의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다. 34.1%라는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이제 통계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이 노년기인데 27.3%, 청소년기 19.3%, 청년기 10.1% 이런 순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자료를 통계 자료 또 연구 자료를 보면서 국가로부터 이렇게 빈곤 가구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또 그런 이제 계층의 사람들로 이제 분류가 되어서 나라로부터 수급을 받는 비율을 보니까 그렇구나. 중년기에서 가장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노년기고 그 다음에 청년기구나. 청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가는 거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빈곤 가족이 이렇게 우리가 통계상 이렇게 잡히는데 이 빈곤 가정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뭘까? 살펴보는 거요. 일단 주거 환경을 먼저 보면요. 한국의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은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있는데 65.1%에 달하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주변 사람들하고 견줘서 이 정도의 어떤 시설과 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활 공간이 넉넉하지 못한 거죠. 그런 이제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이 주거 환경을 조사해 봤더니 정말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달하는 사람들이 65.1%더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또 다른 계층과 비교를 해보니까 시설이 아주 미흡할 뿐만 아니라 좁은 공간에 살다 보니까 과밀, 그러니까 뭐 방 하나에 두세 명씩 산다든지 이런 이제 형태의 이런 이제 과밀 환경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거조사를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 자가의 비율이 매우 낮고 대부분이 임차 가구더라. 그래서 임차 가구는 월세, 뭐 전세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차 가구의 비율이 높아서 어느 정도인가 살펴봤더니 기초생활수급자의 90%가 집이 없는 상태에서 월세를 내는 이제 그런 이제 삶을 살더라. 그럼 국가에서 아주 적은 비용이지만 우리 뭐 한국말로 하면 목에 목구멍에 풀칠 정도 하는 그런 이제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비 가운데 월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약값도 지불해야 되고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자꾸 가중되고 이 빈곤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 빈곤 가족들을 보면 아주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요. 그런가 하면 과도한 주거부에 인해서 경제적 부담이 오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신혼초 이럴 때 어려운 그 시절을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사실 지금에 살던 집과 비교해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요즘은 현대식 집들은 밖과 안을 어떻게 해요? 정말 단열재를 써서 문을 닫으면 바람 한 점 안 들어오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주거를 건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방비가 적게 들죠. 근데 저희들이 신혼초에 살던 그 월세집은 어떨까요? 연탄, 구공탄 떼는데 문과 문틈 사이가 벌어져 있고 벽은 뭐 바깥 공기가 안으로 그냥 들어오고 어, 바닥은 따뜻하지만 머리맡에 있는 그 물그릇이 얼음이 오는 그런 이제 주거 형태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런 이제 가난한 삶이 빈곤이라고는 테두리에 있는 분들 일명 쪽방촌이거든요. 이런 데 가보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 가운데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냉난방 시설은 둘째 치고 그 주거 형태가 좀 좁더라도 따뜻한 온기가 있는 그런 이제 형태의 방앗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게 된 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영구 임대주택 이런 데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제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복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이제 건강 문제로 좀 돌아가 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빈곤 가정에 사시는 분들의 건강 문제는 어떨까? 소득 수준이 낮다 보니까 또 빈곤한 가족인 경우에는 주관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좋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매우 낮다는 거예요. 늘 이제 질문을 해보고 이제 설문지를 돌리면 본인이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만성 질환에 아주 그 힘들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장애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실생활에 생활을 하기 아주 불편한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렇게 노인 빈곤층에 보면 그냥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 보니까 그 밥상머리에 약이 수북히 쌓여 있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교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어르신들을 찾아서 조금 봉사 활동을 해봤는데 정말 그 환경이요 아주 열악해요. 참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본 건데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쓰는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 가족의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경제적 어려움이 이게 이제 반복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실제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여성 이런 데 보면은 그 가족의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심리적 자원이 고갈 상태여서 빈곤이 계속 지속되고 악순환이 되면서 심화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더라. 근데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보신데 가구 그 살고 있는 주택의 문제도 문제지만 건강상의 문제는 더 심각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취업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다더라는 거예요. 그 실업과 취업 상태가 불안정한 이제 가구는요 빈곤의 위험률이 높게 나타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93.1%가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비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에 속한다 할지라도 구직자로 미취업 상태에 있거나 실직 상태에 속하는 비율이 3.2%였고요. 그리고 일일 고용 상태가 2.3%. 그러니까 노인 인구들 중에서 빈곤한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 중에서 좀 일을 한다. 그래도 100명 중에 한 2.3명 정도가 뭐 일일 그런 고용 상태, 하루 일어나서 하루아침에서 일자리 구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태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빈곤 가족의 취업 상황을 좀 살펴보면 아주 열악하더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취업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이런 이제 물음에 대해서 수급자를 가구 원수와 소득 구간별로 이렇게 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수급자들은 재산 규모 역시 1,000만 원 미만인 거야. 그러니까 노인층으로 말하면 1인 가구의 노인들을 보면요, 재산이 1,0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에 병원에 갈 수 없는 분도 계시고, 연료를 살 돈이 없어서 냉방에서 전기 그 담요 하나로 매트리스 하나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방 안에 들어가면 냄새도 나지만 한기가 될 정도로 그런 가운데서도 겨울을 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요, 쪽방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사실은 어디서 이제 주워서 왔겠죠. 그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이 바깥 온도가 막 30도 이상 넘어가는데 뜨거운 바람이 온 방에 돌아가는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1,000만 원 미만 이하인 그런 이제 재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반수 이상이라는 거고, 가구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비율이 점점 높게 나타나고 1인 가구나 노인 가족, 한부모 가족 등 이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한번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열악하고 그들의 어려움은 상상하기가 조차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족과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떠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해서 글을 쓴 자료들을 보면요, 빈곤 가족이 경험하는 이제 주거 환경, 또는 이제 건강 문제, 취업 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가족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는 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일단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주거 상태도 어려운데 거기다 건강 문제 밀려오지요. 또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식사제 문제라든지 뭐 병원 가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려워지고,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늪에 빠져버리는 어려움이 있다더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연구 자료에 보면요, 저소득층 부부들이 부부 사이에 갈등의 골이 있고 이제 불화가 잦더라는, 싸움을 많이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부부 생활하는 부부 만족도가 굉장히 낮고, 심지어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혼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이제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빈곤 가족이 또 해체된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1인 가구가 되고 독거노인이 되고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니까, 앞에서 본 통계적으로 노인 그런 이제 1인 가구, 여성 노인들이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혼의 젊은 사람들도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면 빈곤 가정에 우리가 그 연구 자료를 보면 열악하다는 것이요 경제적인 측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서적으로도 아주 피폐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 부부의 정신건강 문제, 가족 구성원들의 정신건강 문제 이런 이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교육적 혜택도 못 받지요, 경제적 혜택도 못 받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그 가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구나 바깥에서 하는 어떤 교육 시스템의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의 관계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살펴볼 빈곤 가족을 위해서 나라에서 서비스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아마 다음 시간에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시간이 한 22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 이 부분을 다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이제 함께 나누어야 할 이제 많은 이제 그 강의 내용 가운데 벌써 중반을 넘었어요.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제 9주차 수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아마 한두 주 동영상 강의가 더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총장님께서 학부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제 면담을 하고 결정된 그런 이제 로드맵을 이제 교수님들에게 보내줬는데 아마 5월 하순경에 학부 학생들은 대면 수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대학원은 이제 보기에는 이제 9주차 내지 10주차부터 수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좀 한 주 연기된다고 그러면 시간상으로 보면 한 5월 한 18일서부터 학부는 이제 5월 25일서부터 한다는데 대학원은 조금 앞당겨서 5월 18일서부터 대면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어요. 아마 저도 이제 이렇게 동영상 강의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 문제도 생각하고 또 교수에게 재량이 맡겨졌으니까 학교 당국에서 대면 수업을 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단 학교의 그 지시니까 따라야 되지만 저는 한 주 정도 이렇게 연장해서 수업을 할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월요 수업은 5월 11일 날 할 수 있으면 하게 될 것 같고요. 화요 수업 정도는 조금 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박사과정 수업이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논문을 쓰고 있고 그래서 쉬고 5월 18일부터 대학원 수업은 정상적으로 대면 수업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좀 생활 계획을 시간을 좀 이렇게 정리하셔서 이제 다시 학교에 오셔야 된다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는 것으로 3교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